주간의 싱가포르 뉴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차드 로드의 아이온몰, 탕플라자, 럭키플라자, 플라자 싱가포르 모두 감염자 동선에 포함되었고요. 잼 쇼핑몰이랑 커피빈, 캔토니스 파라다이스라는 식당도 감염자가 다녀간 동선에 포함되었습니다. 쇼핑몰 안에 식당이나 카페에서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건 아직 위험한 것 같아요. 중국에서 초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 한 식당에서 밥을 먹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 감염된 케이스가 나왔는데 에어컨 바람이 움직이는 줄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감염된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여기 외에도 북이스 정선, 위즈마 아트리아, 올드 에어포트 로드 푸드센터, 마리나 버라지, 칼랑 웨이브몰의 한 푸드코트 등 많은 곳에서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오늘이 싱가포르 선거날인데요. 선거 시즌만 다가오면 항상 야당에서 외국인들이 싱가포르에 너무 많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번에도 일부 야당에서 이민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진보 싱가포르당은 전문직이나 임원, 기술직 종사자 중에 외국인들이 너무 많다고 얘기를 했고요. 피플스 보이스라는 야당에서는 S패스를 동결하고 EP 패스에 대해서는 대폭 축소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용노동부 장관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업 여건이 악화될 때 고용주들이 가장 먼저 해고를 할 수 있는 불확실한 시기에 완충제 역할을 한다고 표현을 했어요. 올해도 1월에서 5월 사이에 외국인 고용이 6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싱가포리언들을 위한 일자리 지원 계획이라고 싱가포리언을 고용하고 있으면 정부에서 일부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나 봐요. 외국인들을 많이 고용할수록 그런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어려워질수록 외국인들을 내보내고 현지인들을 고용한다는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 싱가포리언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카툰 그림이 나왔는데요. 싱가포리언이 어려움에 처해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어요. 그 위에는 코로나, 서킷 브레이커, 댕기가 공격하고 있고 제일 위에서 커다란 검은색 괴물인 헤이즈가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700군데에서 산불이 났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헤이즈가 싱가포르에 올지도 모른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도착하고 나서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요. 자가격리 하는 동안 절대 나가면 안 되고 코로나 검사 받으러 나갈 때도 6군데의 택시회사에 미리 전화해서 자가격리 중인데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가려고 택시를 예약하려고 한다라고 꼭 얘기를 하고 예약을 하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돌아오시는 분들은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종합병원 외과 가장이 48세 나이로 별세를 했어요. 이스코스 파크에서 조깅을 하다가 쓰러져서 심장마비를 별세를 했대거든요.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아니면 혹시 지병이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던 건지. 그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 있다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또 기사에는 이 의사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에 대해서 동료 직원들이 증언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한 간호사분은 몇 년 전에 이 의사 선생님이 수술할 환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병이 났을 때 바로 다음날 수술을 잡아줘서 종양을 떼어낼 수 있었다면서 만약에 그때 자기가 수술을 받지 못했으면 종양이 몸에 퍼져서 아마 큰일 날 뻔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간호사분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얘기지만 다른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한테는 좀 화가 나는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지인이란 이유로 수술을 먼저 받게 해주면 나머지 일반 환자들은 그만큼 뒤로 미뤄지면서 심한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공공연하게 신문 기사에 나올 수 있다는 게 좀 놀라웠습니다. 지금 싱가포르는 서킷 브레이커 이후에 완화 정책 2단계에 들어섰는데요. 2단계에 들어서면서 직장 내에 감염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집에서 재택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체된 공기에 있는 작은 물방울에서 수시간 동안 떠다닐 수 있고 사람들이 들이마실 때 감염될 수 있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위험은 환기가 잘 되지 않는 혼잡한 실내 공간이 가장 높으며 WHO에서 공개 서한을 보냈는데요. 이런 에어로졸은 증상이 없는 사람이 단지 그냥 숨을 쉬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말할 때도 엄청나게 많이 퍼진다고 해요. 확실히 밀폐된 실내가 위험한 것 같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의 멜버른은 감염자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6주간의 락다운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식당들과 중소기업들이 앞으로 파산할 수 있고 경기 회복을 하려면 앞으로 3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릴 거라고 합니다. 락다운을 하면 아무래도 경기가 침체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미국 대학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오픈을 해야 경기가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온라인 수업만 하는 학교 학생들 비자를 취소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학교를 오픈하지 않으면 펀딩을 끊겠다고까지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파우치 소장은 지금 현재 상태가 너무 좋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그 의견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히려 파우치가 처음에 마스크를 쓰지 말라 그랬다가 나중에 마스크를 쓰라고 했다면서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2, 3, 4주 후에는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있는 듯 합니다. 하루 감염자 수가 4만 명을 넘어섰다는 뉴스가 얼마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금방 하루 감염자 수가 5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하루 감염자 수가 6만 5천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였던 래퍼 캐니 웨스트가 대통령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더 이상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어요. 저는 처음에 이 사람이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길래 혹시 조 바이든한테 가려는 유색인종의 표를 이 사람이 나눠 갖는 전략인가 했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정말로 이번 블랙 라이브스 매터에서 보여준 트럼프의 모습에 실망을 해서 지지를 철회하고 대통령에 출마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래퍼뿐만 아니라 패리스 힐튼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하는데 미국의 대통령 자리가 점점 너무 가벼운 자리처럼 느껴지네요. 스웨덴에서는 락다운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사회생활을 했는데요. 이렇게 했더니 수천 명의 사람이 더 죽었을 뿐만 아니라 스웨덴의 경제조차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패하는 것은 삶과 일자리를 동시에 희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스웨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5,420명의 사망자를 냈는데 미국에서는 12만 명이 넘었잖아요. 5천 명이 넘은 사망자 수가 크게 와닿지 않는데 스웨덴은 인구가 1,000만 명에 불과한 나라라서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수를 따졌을 경우에는 미국보다 40% 더 많은 사망자를 냈다고 합니다. 경제도 올해 초에 마이너스 1.3%를 예상했는데 현재는 마이너스 4.5%를 예상하고 있고 실업률도 3월보다 5월에 훨씬 더 크게 뛰었다고 합니다. 콜로라도 덴버에서 약 100km 떨어진 산맥에서 호수의 녹조 농도를 조사했는데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역사적인 선례가 없이 녹조가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냥 강도 아니고 개울도 아니고 산 속에 있는 호수에서 녹조가 발생된 거예요. 어느 정도 높이의 산에서 이거를 채취했는지 모르겠는데 콜로라도에 있는 산들은 꽤 높아서 한여름에 가도 산 꼭대기에는 눈이 남아있고 그렇잖아요. 25년 전에 제가 반바지 입고 차로 올라갈 수 있는 산 중턱에 있는 전망대에 갔다가 굉장히 추웠거든요. 그때도 덜덜 떤 기억이 있는데요. 또 자연이 너무 잘 보존돼 있고 한여름인데도 뒷배경으로 눈 덮인 산 배경으로 사진 찍고 그럴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는데 그런 콜로라도의 산에 녹조가 생겼다니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인 것 같습니다. 호주 쌀 재배 농가의 90%가 올해는 경작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너무 가뭄이 심해서 도저히 모종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유럽연합의 자료에 따르면 6월 북극 시베리아가 사상 최악의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6월 평균 기온이 기록적인 수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북극의 시베리아에서 38도 이상을 기록한 날이 있었대요. 기후변화 서비스의 한 부국장이 걱정되는 것은 북극이 다른 지역보다 더 빨리 온난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데요. 얼마 전 전해드린 뉴스에서는 남극이 또 다른 지역보다 더 빨리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지구온난화로 식량이 나중에 모자랄까봐 그게 너무 걱정돼요.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도 생기는 것도 걱정되고요. 동물성 단백질에 대한 수요 증가, 천연자원과 도시화, 집중적이고 지속 불가능한 농업, 야생동물의 이용, 여행과 교통의 증가, 식량 공급의 변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동물에서 인간으로 전염되는 질병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생동물을 착취하고 생태계를 파괴한다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이렇게 동물에서 인간으로 전염되는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확산될 거라고 예상이 된대요. 지금까지 인간한테 발생했던 전염병의 약 60%와 신종 전염병의 75%가 이렇게 동물에서 인간으로 감염된 케이스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과 파괴에 의존하지 않는 식량 생산 전략을 개발할 것을 각국 정부에 촉구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대한 기사도 많이 나왔는데요. 정희숙 씨라고 유튜브를 운영하시나 봐요.
정리 컨설턴트 회사도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한국 사람들은 물건을 버리는데 가장 서투르다고 하면서 그 물건들에 너무 많은 정을 붙여서 그 물건들과 헤어지기 힘들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마리에 곤도 씨라는 분이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히트를 쳤잖아요. 모든 물건들을 봤을 때 그 물건이 나한테 큰 기쁨을 주지 않으면 그냥 다 버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정희숙 씨는 무엇을 버리는 게 정말 슬프다면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정리를 잘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필요 없는 거를 버리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이름이 정희숙의 똑똑한 정리더라고요. 저도 한번 이거 찾아보고 정리 한번 해보려고요. 손예진 씨가 곧 개봉될 영화 크로스로 할리우드 데뷔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기생충의 배우 이성균 씨도 같은 영화에서 할리우드 진출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네요. K-팝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누구의 어떤 노래며 어디에서 들을 수 있는지 소개하고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뮤직비디오를 볼 수 있게 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 레드벨벳의 몬스터, 선미의 보랏빛 밤, 화사의 마리아, 위키메키의 웁시, 세븐틴의 Left and Right, 지코의 Summer Hate, 넌 앤 범키의 가식이라는 노래를 소개했는데요. 들어본 노래가 거의 없어요. 300대의 드론이 서울 한강 상공에서 손 씻기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불빛 쇼를 했다는 기사도 나오네요. 인도에서 LG 폴리머스 회사에서 가스가 누출돼서 사람들이 사망을 했잖아요. 그게 일어난 지 2달 전인데 그 건으로 해서 한국인 사장을 포함해서 LG 폴리머스 관계자 12명이 체포됐다고 합니다. 6.25 전쟁 당시 북한에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요. 휴전이 되고 나서 북한을 탈출할 때까지 수십 년간 탄광 등 시설에서 강제 노동을 했다고 합니다. 2016년도에 이분들이 북한에서 엄청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겪었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번에 법원이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각각 2,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비건 대표가 우리나라에 와서 북한이랑 대화를 할 수도 있다, 옥토버 서프라이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김여정이 미국의 대북 기조에 결정적인 변화가 없는 한 양측이 만나는 것은 유익하거나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독립기념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독립기념일 페스티벌을 보기 위해서 DVD를 구입할 건데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허락을 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작년에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겠다라고 협박을 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은 게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인간관계 덕분이라고도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북한은 미국을 해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이런 점을 분명히 했다라고 김여정이 밝혔습니다. 대화의 여지를 살짝 남겨둔 것 같아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